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아시아에서 최대 보안 데이터셋을 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1등이라는 건데요. 그나마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동화, 김상두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시장이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도 과거의 상승장에는 뭐 20조, 30조씩 이렇게 거래가 터졌었는데 지금 시장이 보면은 뭐 14조, 뭐 15조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좋은 재료가 없는데, 특히나 우리가 좀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기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도 좀 자세히 한번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까지도 계속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방증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만약 이런 구간에서 경제 지표 하나 정도가 살짝 좀 미스가 나면 미국 증시도 크게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지수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40선 정도, 하반기로 봤을 때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8월 저점 2,400선, 코스닥은 700선의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까지는 최대한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는 좀 현금화 전략을 해주셨다가 그래도 좀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결국 이슈가 있는 것들, 이벤트가 있는 것들, 이런 개별주 중심으로 짧은 단기 매매 전략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한 10월 증시에서 주목할 핵심주 엄선해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의 원픽 만나볼까요? 네, 김상도 대표님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김동화 대표님은 반도체 쪽에서도 HBM 쪽을 선택해 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또 각자 서로 준비한 키워드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ESS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전기차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매매할 때 그 사실 곁다리로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종목보다는 2차 전지를 먼저 매매해서 좀 수익을 낸 다음에 사실 ESS를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업종은 맞습니다. 네, 반도체 HBM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최근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시세를 좀 많이 줬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큰 호재성 재료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가격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는데,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랑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역시 지금은 떨어지는 폭보다 상승폭 자체가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도 반도체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눈부신 고속 성장,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동호 대표님은 이제 뭐 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과거에 이제 많은 돈을 벌고 많이 올라간 주식은 꼭 지수가 좋아지면 또 많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좀 앞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 인력 축소라든가 이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는 점도 이제 좋아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이 이 글로벌 대표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럴 때는 반도체가 사실 이제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요. 이제 어떤 반도체를 사실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꿔봤는데 이게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 가지고 한 0.5초 안에 이 영문 원문을 그냥 번역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해봤고 또 신기하고 유용하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HBM이 좋은 HBM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주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 또 실적이 개선이 되고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 두 종목 잡아봤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상도 대표님은 이제 ESS 관련주의 놀라운 성장성을 짚어주셨는데 내용 좀 들어볼게요. 탄소 중립이나 최근에 그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그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AI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력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상태고 결국은 ESS를 활용한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에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산업이 300% 정도 이상 급성장을 했었고 특히나 지금 삼성 SDI나 테슬라나 이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ESS 부분에서 많은 매출의 성장이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을 생산하기 위한 메가팩토리 건설을 시작을 했고 또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월 7일과 10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북미 배터리 2024를 개최를 합니다. 국내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조 연설을 통해서 ESS 관련 시장 공략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한중 NCS, 서진시스템 그리고 SK하이닉스, 미래반도체 준비하셨는데 먼저 김동호 대표님부터 종목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한 종목은 코스피, 한 종목은 네. 코스닥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개 중에 두 개 다 급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요.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이 두 가지 사업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고성능 디램이 이제 HBM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엔비디아의 이제 H200이 출하되면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6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 이 얘기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SK 하이닉스의 이 고질병이라는 게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연속으로 부채가 줄어들어서 한 7조 원 정도가 지금 감축이 됐거든요. 이만큼이 주가 상승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분기 엔비디아 이 블랙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HBM 매출까지 본격화가 하이닉스에 이루어진다면 영업이익이 빵빵 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술적 지표 역시 지금 저점을 찍고 한 20% 정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현재 보면 한 10% 정도가 고점에서 많이 밀렸고 이게 음봉이 3개가 발생되고 오늘은 보니까 양봉이던데 이거 다음 주에 분명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면 삼성전자 줄여가지고 이거 하이닉스 한번 사볼까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잘 버티시고요.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만 하이닉스 한번 매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만 5천 원, 17만 원대 정도에서 편안하게 매수 한번 진입 1차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 한 19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월 고점이 한 2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반도체입니다. 이 코스닥 기업인데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을 한 전통적인 삼성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을 지금 등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이 HBM3가 이 삼성이 생산을 하면서 최대 수혜주를 꼽는다 본다면 이 미래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지금 한 일주일 내내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분명히 이 미래 반도체에 많은 급등을 보일 겁니다. 차트 역시 전형적인 급등주 초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8월 초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관성의 법칙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80%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쭉 하락을 했다가 9월 달에 지금 보니까는 강하게 또 상승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모습이 한 15,000원 정도의 이 급등을 좀 보인 이후에 찌글찌글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또한 3년 합계 이익이 500억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3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면서 15,000원대 정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편안하게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한 2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은 코스닥이니까 20선을 이탈한 13,500원 이 정도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 NCS하고 서진 시스템이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중 NCS를 선별을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순행식 에너지 저장 장치 냉각 시스템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핵심 부품 매출 비조가 이제 ESS하고 전기차 모듈 부분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ESS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면서 주도주 성격을 띈 그러한 종목입니다. 사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흑자 전환 및 내년에도 역시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 자체가 지수 하락 구간에서도 오히려 저점을 높여주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박자를 좀 다 갖춘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수가는 49,000원을 기준선으로 해서 아래권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면 1차 목표 가격은 55,000원, 2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대인 6만 원대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4,000원 이탈하면 손절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 업체에서 ESS나 전기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한 그런 기업인데 특히나 ESS 쪽에서 매출이 작년도에 5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300% 이상 고성장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2분기에도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3분기에도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ESS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그 초기 국면인 반면에 동사 같은 경우는 1위 업체 쪽으로 납품을 또 시작을 했고 신규 업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28,000원 아래권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면 1차 목표 가격은 32,000원이고요. 2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5,000원 이탈할 때 손절 가격으로 잡고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국내 증시는 9월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2020년 이후 5년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코스피 성적은 8월에 이어서 주요 20개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또다시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이제 올해 증시도 마지막 4분기만을 남겨놓고 있죠. 남은 기간 시장이 극적 반전에 나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